확률과 통계라는 교재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RPM으로 일단 첫 번째 수업 우리 할 텐데 목차 전체를 좀 보면 대단원이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경우의 수, 두 번째는 확률, 세 번째는 통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경우의 수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정리하긴 했지만 1학년 때 맨 마지막에 배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있죠. 거기서 그냥 쭉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지난주에 한 번 더 수업을 했던 거고 확률이라는 건 이제 경우의 수가 돼야 뭘 예를 하겠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뭐 주사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니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2개 던졌을 때 어쩌고 저쩌고 3개 던졌을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보면 이제 산수할 일이 많아질 텐데 어쨌든 경우의 수가 베이스가 돼야 할 수 있겠죠 여기는. 그리고 마지막에 통계는 위에 있는 거랑 약간은 좀 떨어져 있어요 내용은. 그래서 책 제목도 확률과 통계잖아 그지. 요거까지가 한 덩어리라면 연결되는 거라면 얘는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지만 여기는 또 이제 하러 가서 보면 이것도 약간 외계어 천지예요. 이렇게 얘는 미리 얘기하자면 깊이는 없어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깊이 못 들어가요. 그냥 책에서 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라고 알려주기만 하지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해주거든요. 대신에 양이 많아요. 얕고 넓어요. 그래서 외워야 할 공식들이 좀 있고 뭐 이해를 하자면 당연히 이해해야 될 것도 있긴 있는데 아주 깊숙한 이야기들은 별로 없거든요. 대신에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공부를 조금 하기는 해야 합니다. 겁을 주자면 아마 여러분 그래서 중간고사는 주로 요 조건부 확률 앞쪽까지 정도가 중간고사 그리고 조건부 확률부터 통계까지가 기말고사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코로나니까 어찌 될지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작을 하죠. 경우의 수 맨 첫 번째 단원 이름은 순열과 조합이에요. 두 번째 단원은 이항정리인데 이 순열과 조합은 말했듯이 지난주에 우리 정리했던 거 이어서 쭉 하는 거예요. 해보면 꼭지는 이렇게 4가지 나와 있어요. 종류가 원순열,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중복조합이라고 해서 총 4가지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 4가지에 대한 설명하긴 하겠지만 결국 그거잖아. 그래서 언제 원순열이고 언제 중복조합 쓸 건지 그거 아는 게 사실은 경우의 수에서 관건이거든요. 어쨌든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순열이라는 거랑 조합이라는 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순열이었고 뭐 팩토리얼로 써보자면 분자가 n 팩토리얼, 분모는 n-r 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그죠? 조합은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예요. 줄은 안 세우겠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냐면 처음에 이 식을 유도할 때 우리가 순열을 먼저 배웠으니까 n개 중에 r개 뽑아서 줄을 세울 건데 사실은 지들끼리 줄 서는 건 무시할 거야 라는 의미로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팩토리얼로 써보자면 n팩에 r팩 n-r팩 이렇게 생겼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엄청 강조했습니다만 이거요. r 팩토리얼로 나누겠다. 어떤 의미라고? npr 중에 즉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울 건데 그 일렬로 줄 세울 거야 를 무시한 게 ncr인 거잖아요. 무시할 거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라는 소리야. 10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줄 세울 건데 그러면 10, 9, 8 이렇게 왜 위에다 쓰고 있어? 19, 8 이렇게 생겼잖아요. 10, 9, 8 곱한 거야 이거 다. 얘네는 뭐라고? 10개 중에 3개 뽑아서 줄을 선 건데 그 3개가 줄 선 걸 무시하고 싶어서 어쩔 거라고. 10C3이라는 건 19, 8에다가 분모에 3팩토리얼로 나눌 거라고. 지들끼리 줄 선 건 무시할 거야. 즉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누기를 하겠다는 건 이 나누는 횟수에 해당하는 건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이게 오늘 엄청 중요한 녀석이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던 원순열 그리고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있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이거 두 개 다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러 가보면 이런 건데 원순열이라는 건 자 여기서 말하는 원은 동그라미 원이에요. 동그라미 원. 사람 3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거야.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런 거입니다. 사람 3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거야.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럼 사람 3명을 A, B, C라고 보면 앉는 경우가 A, B, C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또 A를 여기다 놓고 B와 C가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B가 여기 앉으면 AC, B가 여기 앉아서 CA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C가 여기 앉으면 여기가 AB, C가 여기 앉고 BA 이렇게 앉을 수도 있거든요. 원탁에 둘러 앉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6가지처럼 보이잖아요. 사람 6명이 자리 3개 있고 사람 6명이 앉는 거니까 원래는 3팩토리얼이야. 그래서 6가지 경우가 돼요. 그런데 이 원순열에는 문제 제일 마지막에 어떤 단서가 달려있냐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A잖아요. A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B가 앉아있고 왼쪽에 C가 앉아있는 거야. 그죠? A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B가 앉아있고 C가 왼쪽 편에 앉아있어요. 여기서는 어때요? 오른쪽에 C가 앉아있고 왼쪽에 B가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A 입장에서 보면 왼쪽 오른쪽에 서로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경우라고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로 와서 보면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야. A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역시나 오른쪽에 B가 앉아있고 왼쪽에 C가 앉아있어요. 똑같아.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C가 있는 건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C가 있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 더, 얘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B가 있고 왼쪽에 C가 있는 건 A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A, B, C라고 되어 있는 걸 돌리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걸 조금 더 돌리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돌리면 얘랑 얘는 같은 거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너무 막 그 현실에 대비해서 쓰지 마세요. 이렇게 문이 어느 쪽에 있고 막 그러니까 내가 벽을 등지고 앉았니 유리를 등지고 앉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망망대해에 동그란 책상 하나 딸랑 있는데 내가 동서남북 어디에 앉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내 옆에 누가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내 맞은편에 내 옆에 누가 있는지만 살펴봤을 때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라고. 회전하면 돌리면 다 겹치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어디 갔니? 남은 애들 얘하고 얘는 어때요? 이거 세 개도 보면 같은 거지. A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C가 앉았죠. A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C가 앉았고 A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C가 앉았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매번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손으로 골라서 셀 거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자리가 3개래. 자리가 3개래. A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디에 앉든 돌아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요. 다 앉았다고 치고 돌려서 겹치는 게 몇 개 있느냐를 세려보자는 거야. 세보자는 거야. 그러면 3개씩 나올 거라고. 자리가 3개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가지다 인데 이 2가지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3명이 세 자리에 앉을 거니까 일단 3팩토리얼이에요. 3명이 세 자리에 앉을 거니까. 그런데 이 중에 얘랑 얘는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얘랑 얘는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같은 게 몇 개씩 있다고? 3개씩 있다고. 3개씩 있는 이유는 뭐라고? 자리가 3개니까 돌리면 겹치는 게 3개씩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3으로 나누어서 2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3명이 아니라 이번엔 4명이서 식탁에 앉을 건데 4개짜리야. 이렇게 생긴 식탁이라고 치자고요. 여기에 A, B, C, D가 4명 앉을 건데 경우가 몇 가지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각 모서리마다 한 명씩 앉는다고 치면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자리가 4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4개의 자리에 사람이 앉을 거거든. 경우에서 몇 가지일까? 손으로 다 안 쓸 거야. 너무 많아. 생각해보면 뭐예요? 사람이 4명이야. 자리가 4개야. 앉는 자리가 4개야. 그러니까 그냥 막 앉는다고 치면 4팩토리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돌려서 겹치는 게 몇 가지일까를 생각해보면 한 바퀴 다 도는 동안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겹치는 거 다 생각해보면 몇 개 있겠어요? 당연히 4개 있죠. 사각형이잖아요. 자리가 4개니까. 그래서 이거는 4로 나누어서 결국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가지 경우가 되더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뭐라고 정리를 해주냐면 원순열을 찾는 방법은 자리가 n개 있어. 사람이 n명 앉을 거야. 그래서 n 팩토리얼인데 자리가 n개 있다며. 그래서 나누기 n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해둔 거예요. 이거 외우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좀 약간 이상하거든요. 책에 있으니까 제가 이거 말은 했는데 얘보다는 얘로 기억하는 게 맞아요. 이걸로 기억하세요. 이걸로라는 건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다 앉아. 무턱대고 다 앉아. 그 다음에 돌려서 겹치는 횟수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무조건 원수열은 n-1팩이야. 이렇게 딱딱하게 외우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그 뒤에 뭘 또 곱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이 정사각형인데 어디야?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생긴 식탁에 앉을 건데 이번엔 4명이 앉을 건데 4명이 어떻게 앉을 거냐면 이렇게 2명이 앉고 이렇게 2명이 앉을 거야. 이렇게 앉았다고 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을까를 세보자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는 일단 4명이잖아요. 4군데 앉을 거잖아요. 4팩이에요. 4명이 막 앉을 거니까. 그런데 돌려서 겹치는 게 몇 개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얘는 4개가 아니라 2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90도를 돌아가면 다르게 생겼잖아. 없잖아요. 다르게 생겼다고. 더 돌아야 겹친다 그 얘기예요. 요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이런 순서대로 앉은 거랑 얘네를 90도를 돌리면 한 자리씩 밀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쪽으로 한 자리씩 밀려 앉으면 여기가 B, C, D, A 이렇게 앉은 거예요. 이거 2개는 서로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A랑 B랑 같이 앉았는데 얘는 A랑 B가 마주보고 앉았으니까 다른 거라고. 여기서 한 칸씩 더 밀려서 A, B, C, D 이렇게 앉으면 이제 얘랑 얘는 같은 거지. 그죠? 완전히 딱 180도 돌아간 거니까. 180도 돌아가야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고요. 한 바퀴 다 돌면 겹치는 게 2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2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거 같은 경우엔 여기 A, B, C, D 이렇게 앉은 거랑 90도 돌려서 A, B, C, D 이렇게 앉은 건 완전히 같은 거예요. A 왼쪽엔 B가 있고 A 오른쪽엔 D가 있고 건너편에 C가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똑같이 사각형 식탁에 4명이 앉을 때 이렇게 앉느냐 이렇게 앉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달라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돌려서 겹치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4번 겹치니까 4로 나누는 거고 이건 2번 겹치니까 2로 나누는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셀 때 원순열 셀 때 기본적으로는 다 앉을 거니까 뭐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는데 분모에 나눌 때 뭘로 나눈다고? 겹치는 횟수. 겹치는 횟수로 나눈다고. 4번 겹치면 4로 나누면 되고 2번 겹치면 2로 나누면 되고. 겹치는 경우가 없으면 안 나누면 돼요. 뭐 1로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뭐 안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순열의 개수를 세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원순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얘가 원순열을 세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다 세워놓고 겹치는 횟수로 나눈다. 근데 이걸 헷갈리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경우의 수 셀 때 지난주에 설명할 때 수영도 왜 뭐 이 NPR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으면 첫 번째 자리에 아무나 앉혀놓고
그 다음에 경우수 센 다음에 곱하기 몇 할 거야 그랬죠. 그게 곱의 법칙 할 때 얘기했던 거거든요. 비슷한 걸로 원순열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한데 다시 요 원탁 가지고 와볼게요. 요거 네모난 탁자 가져와 볼게요. 원탁이어도 상관없고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 의자에 자리가 4개 있는데 사람 4명이 앉을 거야. A가 제일 먼저 왔어요. A가 제일 먼저 왔어. 그래서 A를 먼저 앉힐 거야.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개죠. 그런데 저 4개의 자리는 A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똑같은 자리예요. 말했죠. 망망대해야. 아무것도 없어. 해는 머리 딱 꼭대기에 있고 옆에 아무것도 없고 식탁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디에 앉는지 난 몰라. 동서남북이 없다고. A가 아무도 없는 데서 여기 앉으냐 여기 앉냐 여기 앉냐 여기 앉냐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이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다. 한 가지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다 텅텅 비어있는 자리니까. 아무 데나 앉아도 되니까. 그러고 나서 A가 어디에 앉든 경우의 수 다 똑같으니까 내가 A 여기 앉았다고 칠 거야. A 저기다 딱 박아놓고 그 다음 B, C, D가 와서 순서대로 앉겠죠. B는 어디 앉을 수 있어요? 자리 3개. 이 3자리는 당연히 다 다른 자리예요. A가 앉아버렸거든요. 여기 이미. 그죠? A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어디 앉든 똑같지만 이제 A가 여기 앉았잖아요. 그럼 B 입장에선 A를 기준으로 해서 A 오른쪽에 앉을지 A 왼쪽에 앉을지 A랑 멀리 앉을지를 정할 수 있잖아요. 다 다른 자리가 된다고.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B와 C와 D가 순서대로 앉을 자리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된다. 그래서 이것도 6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B, C, D 입장에서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거야. A가 앉았거든. A, B, C, D가 한꺼번에 와서 앉는다고 치면 이렇게 계산하겠지만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야 A가 먼저 앉을 건데 아무 데나 앉아도 되잖아.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 수 하나고 나머지 애들은 팩토리얼로 끝날 거다 그 얘기예요. 같은 걸 세고 있는데 이렇게 2가지로 설명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건데 얘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똑같이 자리가 여기 2개, 여기 2개 이렇게 있어. 마찬가지로 A가 먼저 와서 줄을 설 거예요. 줄을 서는 게 아니지. A가 먼저 와서 앉을 거예요.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개거든요. 근데 그 4개 중에 얘하고 얘는 같은 자리예요. 그리고 얘하고 얘가 같은 자리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2자리는 같은 자리라고 취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앉는 거예요. 빨간색 자리에. 빨간색 자리 둘이 같은 이유는 뭐다? 왼쪽에 빈칸 하나 있고 오른쪽은 모서리거든요.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파란색 자리도 둘이 똑같은 거야. 여기랑 여기는 똑같은 거라고. 오른쪽에 사람 누가 앉을 거고 왼쪽은 모서리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2자리는 같은 자리라고 취급할 거고 빨간색 2자리는 같은 거니까 A 입장에선 빨간색이 앉을지 파란색이 앉을지를 정할 수 있다고요. 왜? 우리 대부분은 오른손잡이니까 잘 모르지만 왼손잡이들은 요 파란색 자리 좋아한다며.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왜 내가 A가 먼저 왼손잡이면 빨간 자리보다는 파란 자리를 선호할 거 아니에요. 왼쪽에 사람이 없는 자리. 2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다라는 거라고 인식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고를 수 있는 자리가 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B, C, D가 뒤늦게 왔어. A가 어딘가 앉아 있겠죠. 남아있는 3자리는 당연히 다 다른 자리인 거야. A가 앉았거든요. 어딘가에. A가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어쨌든 A가 앉았으면 B, C, D 입장에선 A 옆에 앉을지 A 맞은편에 앉을지 A 대각선에 앉을지 다 다른 자리라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팩토리얼 가지더라. 그래서 2 곱하기 3팩 2 곱하기 3팩 12가지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아까 여기서 찾은 4팩 나누기 2도요. 12가지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것이 사실은 원순열의 본질이지만 곱셈 공식 이용하시면 곱의 법칙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도 찾아낼 수 있다고요. 한 명 먼저 앉혀놓고 나머지를 앉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인지를 세보시면 되고 이런 건 다 똑같으니까 한 가지 이런 건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자리가 있으니까 이제 2가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좀 더 자세한 건 예제 풀러 가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원순열의 핵심이 뭐다? 막 앉혀. 막 앉혀. 회전해서 겹치는 거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회전해서 겹친 횟수로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요게 원순열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중복순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복순열은 뭐냐면 이 중복순열은 사실은 몇 년 전에는 교과서에도 아예 없었어요. 문제는 나오는데 교과서에 없었어요. 너무 쉬워서 설명할 것도 없거든. 중복순열. 한국말로 해보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은 n개 중에 r개 뽑아서 1열로 줄 세우는 건데 중복순열은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예요. 차이는 중복을 허락하느냐 하지 않느냐인데 기호는 어찌 생겼냐면 n 파이예요. 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주율 파이 있죠. 그 대문자예요. 그냥 크게 쓰시면 돼요. 한글로 U처럼 생겼어요. n 파이 r 이렇게 읽고요. 새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 할 때 함수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함수 가지고 해볼까요? 정역 x가 1, 2, 3 공역 y가 5, 6, 7, 8, 9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세세요 그러면 1은 5개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되죠. 2도 5개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되고 3도 5개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그냥 함수의 개수 세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하나 나가기만 하면 되지 서로 누가 골랐는지를 신경 안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5개 중에 하나, 얘도 5개 중에 하나, 얘도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세거든요.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래서 5의 3승 이렇게 5의 세제곱 이렇게 세는데 그게 딱 중복순열이에요. 보면 이 얘기야. 5, 6, 7, 8, 9라는 서로 다른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처음에 6 뽑을 거고 그 다음에 9 뽑을 거고 다시 6 뽑을 거야. 이렇게 줄을 서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1이 6한테 가고 2는 9한테 가고 3이 6한테 가는 경우. 이 함수를 그냥 나열해서 쓴 게 이거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열하고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순열할 때는 사람 줄 세우는 거 많이 하죠. 어차피 사람은 서로 다 다르고 중복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애들은 중복이 가능하잖아요. 사람은 중복이 안 되니까 사람 가지고 예를 잘 안 들지. 이렇게 함수라고 생각해 보면 1도 3도 동시에 6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할 거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순열에서 중복을 허락하는 것만 더 추가하면 중복 순열이 되는데 그럼 다시 n개 중에서 r개를 줄 세운데 자리가 r개 있어요. 이거 r개야.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냐면 n개예요. n개 중에 r개 뽑는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자리는 역시나 또다시 n개예요. 왜? 중복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또 n개, 그 다음 또 n개, 그 다음 또 n개예요. n을 몇 개 곱하냐면 r개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 계산은 n의 r제곱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 공식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거고요. 이따 문제 풀러 가보면 알지만 당연한 거네 라는 생각하게 돼요. 주사위 2개 던질 거야. 경우수 몇 가지예요? 36개. 왜 36개? 6이랑 6을 곱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주사위도 6개, 두 번째로는 주사위도 6개. 그럼 36개. 마찬가지 하는 거예요. 주사위 3개 던질 거야. 전체 경우 몇 가지예요? 6의 세제곱개. 왜? 첫 번째 주사위 6개, 두 번째 주사위도 6개, 세 번째 주사위도 6개. 다 곱할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라고. 되죠? 중복순열은 이따 문제 풀러 가서 어떤 경우에 쓰는지만 잘 아시면 되고요. 세 번째 나온 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인데 요거 원순열하고 약간 비슷하거든요. 얘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데 A라는 문자 2개랑 B라는 문자 하나가 있어요. 저 3개의 문자를 가지고 줄을 세워볼 거야. 전부 다 이용해서. 3개를 이용해서. 만약에 저게 A, B, C 이렇게 3개였으면 6가지 있겠죠. 3팩 이러고 끝날 거잖아요. 근데 쟤는 A, A, B이기 때문에 A가 둘이 똑같이 생겼어. 그냥 손으로 세보면 A, A, B니까 요거 A, A, B랑 A, B, A랑 B, A, A랑 이렇게 3가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차이는 뭐냐면 그냥 순열이랑 얘랑 다른 건 뭐야? 얘는 지금 서로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열이라는 거 정의를 잘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줄 세우는 거잖아요. 이건 서로 다른 세 개가 아니잖아요. 같은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는 순열로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매번 이렇게 손으로 셀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우리가 순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려면 서로 다 다르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에 보시면 확통 가서는 꽤 중요해요 라고 말했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거야. 서로 다른 녀석이어야 순열, 조합 가지고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를 서로 다른 녀석이라고 취급할 거야. 내 마음대로 얘한테 아래 첨자를 주어서 A1, A2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A1, A2, B라고. 원래는 같은 거지만 다른 거라고 취급할 거야. 그럼 얘는 경우의 수를 세보자고 이제 줄을 세워보자고요. 첫 번째는 A1, A2, B, A1, B, A2, A2, A1, B, A2, B, A1, B, A1, A2, B, A2, A1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A1, A2라고 이름을 달아버리면 그때는 저 둘을 서로 다른 거라고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3팩토리얼 가지고 6가지 경우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 첨자인 A1, A2는 사실은 없던 거잖아. 내 마음대로 달아놓은 거 아니야. 이제 나중에 이런 애들 지워야 돼요. A1, A2를 지우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우고 이러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때?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잖아. 그리고 요거 두 개도 같은 거죠. A 다음에 B 다음에 A 나오는 거니까 이거로 같은 거고요. 이거 두 개도 어때? 같은 거예요. B 다음에 A 다음에 A 나오는 거야. 같은 걸 두 번씩 세고 있죠. 전부 다. 두 번씩 세고 있어요. 그 두 번인 이유는 뭐예요? A1, A2. 걔네 둘이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 두 가지씩을 다 따로따로 세고 있는 중이더라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원래는 A, A, B 같은 거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가 세 개거든. 그래서 일단 세 개 줄을 다 세우는 거야. 다 다른 거라고 취급하고. 원래는 같은 거지만 다른 거라고 취급하고 줄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 나눈다고요. 뭘로 나눈다고요? 중복된 경우로 나눈다고요. 중복된 거 왜 생겼다고요? 원래는 같은 건데 내가 다르다고 취급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야. A1, A2 쟤네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 2팩토리얼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지마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엄청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되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A 3개 하고 B를 하나 넣을 거야. B 2개 할까요? 이렇게 총 5개를 줄 세울 거예요. A 3개는 당연히 다 같은 거고 B 2개도 당연히 같은 건데 이 5개를 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 손으로 세시면 큰일 나죠. 뭐 큰일 날 정도는 아니고 큰일 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개 되니까 이거를 손으로 다 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아이디어는 뭐다? 다 같은 녀석인데 우리는 다른 거라고 취급하자.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일단 경수를 센 다음에 사실은 같았던 애들끼리 줄 서는 경우로 나누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경우의 수 세보면 어떻게 생겼다? 요거 A1, A2, A3, B1, B2라고 생각하고 총 5팩토리얼. 그런데 분모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A 3개는 자기들끼리 줄 서는 거 다 같은 거잖아요. 여러 번 중복해서 세고 있을 거잖아. 3팩토리얼로 나누겠다고요. B 2개도 마찬가지죠. 얘네 둘이 서로 줄 서는 경우 2팩토리얼만큼은 중복해서 샜겠죠. 그걸로 나눌 거라고요.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건 수열에서 조합으로 넘어가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제가 오늘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순열에서 조합 넘어갈 때 R개 줄 선 거 다 무시할 거라는 의미로 R팩으로 나눈다 그랬죠. 3팩으로 나누고 2팩으로 나누는 건 자기들끼리 줄 서는 거, 자기들끼리 줄 서는 거 그 횟수로 나눌 거다라는 거예요. 왜?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니까. 그래서 세 보면 5, 4, 3, 2, 1은 귀찮아서 안 쓸게요. 3패 1은 귀찮아서 안 쓰고 1은 귀찮아서 안 쓸게요. 그럼 3, 2랑 3, 2는 날아가고 2, 2 날아갈 거니까 10가지 경우구나.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고요. 책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잘리나? 잘리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게 만약에 몇 개씩 이렇게 들어있으면 일단 일렬로 다 나열을 한 다음에 같은 것의 개수 팩토리얼로 다 나누기를 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얘처럼 5개 있는데 3개랑 2개가 만약에 같았으면 3팩, 2팩으로 나누시면 되더라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공식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327일 남았어요. 이네. 300일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 그죠? 300일이면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아직 뭐 종업식도 안 했는데 잔소리는 나중에 하고요. 중복조합은 잠 깨야 돼 얘들아. 중요한 거야. 아까 우리 중복 순열 이야기했는데 중복 조합이라는 것도 중복 순열처럼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을 허락하는 거야. 그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해도 돼.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게 중복 조합이고요. 기호는 뭐를 쓰냐면 대문자로 H를 씁니다. NHR 이렇게 생겼어요. NHR. 근데 얘는 얘도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건데 내가 알파벳으로 A랑 B랑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이 2개를 이용해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을 거야. 참고로 NCR은 n개 중에 그냥 r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r이 n보다 클 수 없거든요. 근데 얘는 중복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n이랑 r 누가 더 커야 돼 이런 거 없어요. 2개밖에 없지만 중복 허락해서 3개 뽑을 수 있어요. 그 3개를 뽑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 그냥 A만 3번 뽑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 A 2번 하고 B 1번 뽑을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A 1번이랑 B 2번 뽑을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 그냥 B만 3번 뽑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2개 가지고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지금 나열한 것처럼 총 4가지예요. 기호로 쓰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서로 다른 2개 A, B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이것의 값이 얼마다? 4더라 그 얘기인데, 이 4라는 걸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미안하지만 약간 외우셔야 되거든요.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외워야 돼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건데 보통 책에 보시면 2가지로 얘는 설명을 해요. 이 H를 계산하는 방법을. 근데 제가 그 둘 중에 하나만 오늘은 설명을 할게요. 내가 A, B 2개가 있는데 지금 나열해 놓은 거 보면 어차피 뽑는 거잖아요. 뽑은 걸 표시할 때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제가 그냥 써놓은 거거든요. 이건 A를 3번 뽑는 거니까 그냥 셋 다 A고, 이거는 A를 2번 뽑고 B를 1번 뽑는 건데 뽑는 순서가 없는 거야. A, A, B라고 뽑을 수도 있고 A, B, A 뽑을 수도 있고 뭐 B, A, A 뽑을 수도 있는데 그런 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A 2번이랑 B 1번을 뽑았어 라는 뜻이야. 근데 그걸로 내가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쓴 거에 불과하다고. 쓰긴 써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죠? 순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A랑 B 2개를 뽑는데 3개를 뽑을 거니까 자리가 3개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얘는 A랑 B가 있는데 요 사이에 A에서 B로 바뀌는 칸막이가 하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요 칸막이 입장에서 앞에는 다 A가 들어가고 뒤에는 다 B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A와 B 사이에 칸막이를 하나 넣었다고 치면 요거 앞에는 A, 요거 뒤에는 B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맨 위에 있는 것도
맨 끝에 여기 칸막이가 오면 앞에는 A, 뒤에는 B인데 뒤에는 어차피 자리가 없으니까 B가 못 온 거고 얘는 여기에 칸막이가 서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앞에는 A, 이거 뒤에는 B인데 이거 앞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A가 못 오고 B만 쪼로록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A를 몇 번 뽑고 B를 몇 번 뽑냐 이걸 생각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칸막이를 두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생각해서 그 칸막이를 기준으로 앞에는 A, 뒤에는 B가 온다라고 치면 칸막이의 위치만 딱 지정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B의 자리가 알아서 A와 B의 개수가 알아서 결정 날 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다시 나는 3개를 뽑을 건데 그래서 자리가 3개 있는데 칸막이를 하나 둘 거야. 칸막이가 하나 필요한 이유는 A, B 사이에 칸막이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칸막이 자리까지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자리를 4개 만들어 놓고 이 4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서 칸막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칸막이가 여기 들어가면 누구라고? 이거라고. 칸막이가 여기 들어가면 누구라고요? 이거라고요. 칸막이가 여기 들어가면 이거고 칸막이가 여기 들어가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칸막이가 도대체 몇 개 있는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인지 그거 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2H3은 4, C1과 같아서 총 4가지 경우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약간 외계어 같죠? 하나 더 할게요. 문자가 A랑 B랑 C랑 이렇게 3개 있어요. 중복 허락해서 5개를 할 거야. 그럼 식으로 써보면 문자가 서로 다른 3개 있는데 중복 허락해서 5개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선택한 걸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럼 그 경우 중에는 뭐 A 이런 애도 있을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A, B, C 이런 애도 있을 거고 B, C 이런 애도 있겠죠? 뭐 중간에 A, C 이런 애도 있고 등등등 엄청 많이 있을 거야. 손으로 다 못 써요. 너무 많아서. 근데 저런 녀석들을 세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칸막이를 먼저 세운다라고 보는 거예요.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냐면 쓸 수 있는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A랑 B 사이에도 하나, B랑 C 사이에도 하나. 그래서 칸막이가 2개 필요하고요. 뽑는 건 5개 뽑는다며. 그러면 원래 자리는 5개였을 텐데 이 5개 중에 칸막이 2개를 더 넣어야 되니까 칸막이 들어갈 자리 2개까지 더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자리는 7개고요. 이 7개의 자리 중에 칸막이 들어갈 자리 2개를 한번 선택해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오는 녀석의 경우엔 다 A만 왔죠. 이건 칸막이가 어디 2개 서 있는 거냐면 이렇게 마지막 자리 2군데에 칸막이가 서는 거지. 그럼 앞에 칸막이 첫 번째 칸막이 앞쪽은 A, 요거 둘 사이에는 B, 뒤에 거 요거 뒤에는 C인데 요 둘 사이에 자리가 없고 이거 뒤에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A만 5개 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얘는요. 칸막이가 여기랑 여기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칸막이 앞에 자리 하나 있고요. A. 얘네 둘 사이에 한 칸 있으니까 B. 요거 뒤에 자리 3개 있으니까 C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야. 얘는요. 칸막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거지. 칸막이 자리 2개를 선택할 때 이렇게 2개를 선택하면 이거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리가 A는 못 오고요. 요 사이에 B 오고 C 오는 거고. 마지막 얘는 누구겠어요? A가 3개, C가 2개니까 이렇게 왔겠죠. 첫 번째 칸막이 앞에 A 자리 3개 있으니까 A 3개. 요거 둘 사이엔 자리 없으니까 B는 꽝이고요. 이거 뒤에 자리 2개 있으니까 C가 2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즉 나열해 놓으면 뽑은 경우를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 놓으면 칸막이를 세우는 경우의 수로 다 1대1로 대응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칸막이 세우는 경우의 수 가지고 얘를 세보자라는 거고 이거 어떻게 생겼다고요? 7, C, 2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경우를 세보면 7, 6의 분모 2팩토리얼 3이니까 21가지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A, B, C를 중복 허락해서 5개 뽑는 경우의 수는 21가지더라 라는 소리야. 그럼 자, 얘를 좀 일반화해서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건데 서로 다른 n개가 있고 A에서부터 B, C 등등 해서 n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중복 허락해서 R개를 뽑을 거야.
뭐 이렇게 썼니? 이거 중에 중복 허락해서 R개를 뽑을 거예요. 그럼 자리가 R개 있어요. 칸막이 필요하겠죠? 칸막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A에서부터 N까지니까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하냐면 N-1개가 필요해요. 이 뒤에 칸막이 자리 N-1개가 더 필요하다고요. 칸막이도 어쨌든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 자리는 몇 개가 된다? N 더하기 R-1개의 자리가 된다고요. R개를 뽑을 거니까 자리 R개 필요하고 사이사이의 구분지를 칸막이 자리 N-1개 필요하고 그래서 N 더하기 R 빼기 1 개의 자리가 필요하고 이 중에 몇 개 뽑을 거라고요? 칸막이 들어갈 자리 N-1개를 뽑을 자리가 필요하다고요. 되죠? N 더하기 R 마이너스 1이야. C N-1이에요. 근데 요거는 조합의 성질 때문에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N 더하기 R-1 C R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여기서 요거 빼가지고 요거 써도 되잖아요. 그죠? R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공식은 뭐다? N 더하기 R-1 C R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머릿속으로 그냥 아 그렇구나 싶은데 이제부터는 공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는 방법은 생긴 걸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이거 둘이 더해서 1 뺀 거 쓰시면 되고요. 오른쪽 아래 첨자는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얘네 둘이 더해서 1 빼고 R은 그대로 온다고요. 아까 다 지워버렸네. 칠판이 작아. 글씨가 큰 건가? 아까 A, B 두 개 가지고 한번 했죠. A, B 두 개로 3개 뽑는 거. A, B 두 개 가지고 3개 뽑는 거면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 뽑는 거야.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얘네 둘이 더해서 1 뺀다고요. 2 더하기 3에서 1 빼면 4예요. C 누가 온다고요? 이거 뒤에 오는 3. 얘가 그냥 그대로 오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계산을 이렇게 안 하죠. 4, C,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가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3H 오면 계산 어떻게 한다고? 둘이 더해서 1 뺀다고요. 7, C, 5예요. 근데 요거 너무 큰 숫자잖아. 이렇게 계산 안 하죠? 7C, 2라고 계산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답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조합은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계산은 요 따위로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죠?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얘는 아예 안 되겠죠. 그래서 배운 거 싹 정리해보면 총 4가지 배웠거든요. 지난 시간까지 합쳐서 맨 처음에 배운 거 순열 N, P, R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고요. 계산은 N부터 출발해서 R개의 숫자를 곱하는 건데 이건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뭐가 된다? N팩, N-R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N개 중에 R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배운 게 조합이에요. N, C, R이고요. N, N-1 등등등 해서 분모에 누구만 더 들어가면 된다? R 팩토리얼만 들어가면 되더라. 그죠? N부터 숫자 R개 분모의 R팩. 얘도 팩토리얼로 나타내보면 N팩, R팩, N-R팩 이렇게 생긴 게 조합이었고요. 오늘 배운 거 2개는 중복순열. 기호가 뭐였냐면 파이, N, 파이, R 이렇게 생겼고요.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N의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 다음에 중복 조합 N, H, R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바로 하는 게 아니야. 조합으로 바꿔서 N 더하기 R 빼기 1 C, R로 바꿔서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요게 이름이 달려있는 4가지 방법이에요. 경우수를 세는. 잘 기억하시고 밑에 있는 2개는 중복을 허락해요 라고 했으니까 R이 더 큰 숫자여도 상관없어요. 그죠? 위에 있는 애들은 중복은 허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N이 더 큰 숫자여야 되는 거고. 그죠?
여기 써있네. 그래서 그 RPM에도 오시면 제일 마지막에 참고라면서 정리가 싹 돼 있죠. 이렇게 저랑 순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배운 순서대로 썼고요. 얘는 보면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배운 가장 기본이 되는 툴이고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럼 이제 실제 문제로 들어가서 어떤 경우에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지 한번 보러 가자고요. 졸린 사람들은 서로가 아니구나. 각자 집에 있으니까. 졸린 사람들은 이렇게 뺨치시고요.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각자 하시고 유형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좀 갈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영희의 가족은 부모님 포함해서 총 6명이에요. 6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영희 양 옆에 부모님이 앉는 경우 몇 가지니에요. 그냥 단순히 6명이 앉을 거야 그러면 그냥 6명이 앉을 거야 그러면 경우 몇 가지예요? 600 나누기 6이에요. 원탁이니까 돌려서 겹치는 거 6번 있을 거라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영희가 앉는 경우는 한 가지, 영희 혼자 먼저 왔어. 앉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이 앉는 경우가 5팩토리얼인 거야. 그죠? 어쨌든 계산하면 결과는 5팩이라고요. 근데 얘는 지금 조건이 약간 달렸죠. 영희가 있고 양옆에 부모님이 와서 앉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마치 뭐처럼 생겼다? 이웃해서 줄 서는 경우처럼 생겼다. 영희와 부모님이 이웃해서 줄 서는 거야. 그러면 원래 가족 6명 있었는데 영희랑 부모님까지 합쳐서 이 3명은 이웃해야 돼요. 이 3명을 한 사람인 것처럼 묶어가지고 줄을 세운다고 보면 총 몇 명이에요? 4명이 줄 서는 거예요. 한 덩어리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덩어리가 원탁에 둘러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는 어떻게 생겼다? 4팩 나누기 4 이렇게 생겼다고요. 원탁이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부모님이랑 영희가 자기들끼리 또 줄 서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경우의 수를 뒤에 곱하면 될 텐데 그 몇 가지 있냐면 총 2가지 경우 있겠죠. 2가지인 이유는 영희가 어쨌든 가운데 앉아야 된다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앉든가 이렇게 앉든가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우는 이렇게 생겼다 이고요. 머릿속에 이미지로 아니 자리가 6개인데 왜 6으로 안 나누나요? 6으로 안 나누는 이유는 원탁에 4덩어리가 앉을 거야. 앉고 나서 야 우리 좁으니까 옆으로 좀 밀려봐. 이렇게 해서 6명이 공평하게 앉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명이 앉을 거니까 4로 나누는 겁니다. 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산 마저 해보면 4, 3, 2에 4로 나누고 2 곱하래요.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데 좀 다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원탁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어. 비의자 6개 있는데 영희가 제일 먼저 왔어. 그래서 지가 먼저 앉을 거야. 영희가 먼저 앉는 게 편하겠죠? 엄마 아빠가 먼저 앉는 것보다. 영희가 먼저 와서 앉을 거야. 영희가 앉는 경우 몇 가지 있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고 혼자 오는 거잖아요. 다 비어있는 자리니까 아무 데나 앉을 거야. 그래서 뭐 만약에 영희가 여기 이렇게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뒤늦게 엄마 아빠가 왔어요. 어디 앉아야 돼요? 여기 앉던가 여기 앉던가. 그지? 영희 양옆에 엄마 아빠가 앉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영희의 부모님이 앉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다? 2가지 있다고요. 요 두 분이 이렇게 앉던가 이렇게 앉던가.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앉았다고 치면 나머지 자리 3개네요. 이 3자리에 나머지 형제들이 앉으면 되죠. 나머지 사람들이 앉는 경우 몇 가지다? 이거는 3팩까지예요.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돌리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다 곱하시면 요거 6이다 2 곱할 거니까 12가지 경우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셔도 되고 이렇게 세셔도 되고 편한 걸로 취사 선택하세요. 아이고. 다음 28번인데 요거는 앞에서 앞에서가 아니지 지난주에 1학년 때 했던 거 그 수영도 가지고 경우의 수 찾는 거랑 조금 달라요. 이 같이 보면 오히려 헷갈릴 것 같긴 한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4등분을 했어요. 완전히 4개가 똑같은데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모두 다 사용할 거예요. 모두 다 사용할 거예요. 우리 왜 그 수학 하에서 하는 건 다 안 써도 되잖아요. 인접한 영역에만 서로 다른 색을 칠하면 여러 가지 색을 칠해도 돼.
그래서 뭐 얘네들이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로 나눠가지고 막 풀고 그랬는데 이건 네 가지 영역에 네 가지 색을 다 칠할 거다 그 얘기예요. 경우 몇 가지라고 그래서 4팩. 근데 마지막에 뭐래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아 원순열. 4로 나오면 되죠. 돌려서 겹치는 게 4번 있을 거야 정도는 파악이 되잖아. 그지? 완전히 이게 돌리면 90도씩 돌 때마다 한 번씩 딱딱딱 겹칠 거니까. 그쵸? 자 지금 뭐 얘기하는 건지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거 4로 나누는 거. 한 바퀴 돌 때 똑같은 게 4번 나온다고요. 다음 얘도요. 10명이야. 앉을 거래요. 10명이 자리 10개에 앉을 거래. 그냥 순열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10팩토리얼이에요. 근데 10팩으로 끝나면 안 되지. 돌려서 겹치는 게 몇 가지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10개니까 10번 돌아가면서 겹치는 거 볼 텐데 겹치는 게 총 몇 번 있냐 하면 2번 있어요. 2번. 딱 2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답이 돼요. 2번 있어요. 이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죠. 10팩토리얼이라는 건 10 곱하기 9팩 나누기 2니까 이제 5 곱하기 9팩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데 돌려서 겹치는 게 2번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사람 10명이 앉을 거야. A가 제일 먼저 왔어. 지 마음에 드는데 아무 데나 앉겠죠. 자리 몇 개 있어요? 10개. 그 중에 겹치는 거 살피란 이야기야.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 여기. 모서리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사람 2명이 앉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랑 이 자리는 A 입장에서 같은 자리예요. 다 비어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얘하고 얘도 같은 자리죠. 양옆에 사람이 앉는 거야. 사이에 내가 끼는 자리라고요. 그럼 이거랑 이거도 같은 자리겠네. 왼쪽에 모서리고 오른쪽에 사람 2명이 앉는 자리잖아요. 이거하고 이거도 같은 자리죠. 이거랑 이거도 같은 자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리가 구분 지어보자면 자리가 몇 개 있다고. 사실상 5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10개 있지만 이거 2개, 이거 2개, 이거 2개, 이거 2개, 이거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A 혼자 앉는다고 치면 자리는 5가지 경우가 있는 거다라고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거 B에서부터 나머지 사람들 앉는 경우 몇 가지예요? 9팩토리얼 가지가 있다고요. A가 앉아버렸으면 그때부터는 다 다른 자리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A라는 기준점이 생겼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5 곱하기 9팩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죠? 얘가 좀 더 고급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순열의 본질은 이거예요. 이거 10팩 나누기 2. 일단 다 순열이니까 안 쳐. 겹치는 거 몇 번이지? 2번. 2로 나눌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요거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영희와 철수를 포함한 5명이 축구, 야구, 육상반 중에 하나를 지원할 건데 영희와 철수가 같은 반에 지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마치 함수처럼 생긴 거야. 그죠? 영희가 있고 철수가 있고 포함한 3명, 미안해 나머지는 이름이 없다. A, B, C 이렇게 합시다. 이 5명이 축구반, 야구반, 농구반은 없네요. 육상반 이렇게 3개 있어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영희랑 철수가 같은 데 간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경호연수 입장에서 보면 영희는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3군데. 3군데. 철수는 1군데. 왜? 영희랑 같은 데 가야 되니까. A, B, C는 각자 아무 데나 지들 마음대로 3군데, 3군데, 3군데. 그래서 경호 몇 가지다? 3의 4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지금 배우는 게 중복순열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같은 데로 간다며. 그지? 묶어. 어차피 같은 데로 가잖아. 그러면 마치 4명이 3개 중에 하나씩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죠. 뭐처럼 보인다? 서로 다른 3개. 축구냐, 야구냐, 육상이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같더라. 줄을 세운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다? 얘네들이 어쨌든 하나씩 선택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줄서기를 축구 다음에 육상 다음에 육상 다음에 야구를 이런 식으로 줄 세웠다는 건 얘네 둘 다 축구로 가고 얘는 육상, 얘도 육상, 얘가 야구로 가는 경우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대응 관계를 이렇게 줄 세운 것처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3의 4제곱. 그래서 81가지 경우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경우의 수 고배 법칙 가지고 충분히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했죠. 이거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고 문제로 나온 적도 되게 많다고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닌 녀석입니다. 40번. 5개의 숫자 중복 허락해서 5자리 자연수 만들 거래요. 짝수의 개수 구하세요 됩니다. 그냥 고배 법칙 가지고 푸는 거지. 뭐야? 5자리 자연수? 하나, 둘, 셋, 넷, 5. 짝수 개수 찾으래. 5자리 자연수여야 되니까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0 조심해야 돼요. 4가지. 짝수래. 맨 뒤에 오는 것만 보면 되죠. 0하고 2하고 4하고 3가지. 이 사이는 어때요? 마음껏 와도 되죠. 굳이 쓰자면 이렇게. 아 이거 5 다 곱하시면 답 나오겠죠. 그죠?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런 데 들어있어. 괜히 했어. 시간 아깝게. 요 함수도 언제 시간 되면 한꺼번에 싹 정리를 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일단 계속 하고 있으면 잘 것 같아가지고 빨리 요것만 정리를 할게요. 정의역 1, 2, 3, 공역은 A, B, C, D, X에서 Y로 그냥 함수의 개수예요. 그냥 함수의 개수는 뭐랑 똑같다고요? 중복, 순열하고 같다고요. 답을 너무 빨리 말했나? 1은 1은 지 마음대로 5개, 2도 지 마음대로 5개, 3도 지 마음대로 5개잖아요. 서로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 줄 세우는 거예요. 이거 좀 이제 하다 보면 헷갈리거든. 이게 5파이 3이야, 3파이 5야. 헷갈려. 해봐야 돼요. 5개 중에 3개 고르는 거야. 그 다음 얘가 m이 될 것이고요. n은 1대1 함수래요. 1대1이면 누구야? 뭐 얘기하는 거야? 서로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죠? 1이 선택하면 2는 선택 못하는 거야. 그 말은 줄을 세우긴 줄 세울 거야. 5개 중에 3개 줄을 세울 건데 이제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냥 5, P,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5의 세제곱, 얘는 5부터 숫자 3개. 그래서 요거 2개 더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쵸? 아, 잠깐만. 이게 뒤에 다 나오지 않나? 함수의 개수. 저 뒤에 요거 한 김에 이거 먼저 하고 갑시다. 14번. 유형 14번에 보시면 아예 그냥 생각났을 때 정리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요. 정의역이 1, 2, 3, 4 3, 4, 5, 6, 7, 8이에요. 첫 번째 경우로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야. 함수의 개수 살펴볼 텐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 첫 번째 경우로 뭐 볼 거냐면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건데 그 함수의 개수 몇 가지다? 얘도 3, 4, 5, 6, 7, 8 6개. 얘도 6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등등등이니까 서로 다른 6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개를 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1대1 함수. 이것도 방금 전 예제에서 풀었던 건데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다?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중복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6개 중에 4개를 줄 세우는 거지. 줄 순서대로 1, 2, 3, 4가 가져가면 되니까요. 세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증가함수죠.
여러분 그 수학2에서 할 때 했던 증가함수의 정의잖아요. 그죠? 주어진 구간 내에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만족하면 증가 또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가 3, 4, 5, 6, 7, 8한테 갈 텐데 더 큰 놈이 더 큰 거 가져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증가함수라는 걸 배우기 전에 이미 수학 하에서 한번 했어요. 얘는 어떻게 된다? 6개 중에 4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 왜? 뽑기만 하면 알아서 가져갈 거니까. 크기 순서대로. 그지? 그리고 네 번째 나온 게 뭐냐면 x1, x2에 대해서 fx1, fx2인데 이제는 등호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야? 딱 요 예제죠. f1, f2, f3, f4가 등호가 싹싹싹 들어간 거예요. 그럼 3번하고 비슷해요. 크기는 정해져 있어. 순서는 정해져 있어. 그런데 뭐래? 같아도 된대. 중복해도 된대. 크기는 정해져 있어. 나는 뽑기만 하면 돼. 조합이야. 같아도 된대. 중복을 허락한대. 그러니까 얘 뭐다? 중복 조합이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셀 거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4가지예요. 좀 더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어디야? 요 가운데 있는 껴있는 2개는 1학년 때 수학 하에서 원래 한 번씩은 했던 거고요. 요것도 고배법칙에 그냥 꽂아 넣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봤을 거고 요거 하나가 이제 여기서 새로 추가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유형업에 있는 거, 요 함수의 개수 세는 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7번. 몇 개 안 남았어 얘들아. 좀만 힘을 내. 오랜만에 수업하는 거니까. 문자 9개래요. 일렬로 나열할 거래요. 양 끝에 L이 오도록 나열하래요. 나열할 건데 L이 2개 있거든요. 저 2개가 어차피 양 끝에 갈 거래. 그럼 이거 2개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다. 그치? 그 남아있는 걸 보면 C 하나, H 하나, A 하나, E가 2개 있네. 그리고 N 하나, G 하나 이렇게 있어요. L은 어차피 양 끝에 올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녀석들이고 가운데 껴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이 7개 중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누구? 이거 2개. 그럼 우리 어떻게 셀 거라고요? 사실은 같은 거지만 다른 거라고 취급하고 아래 첨자 달아놓고 E1, E2라고 달아놓고 서로 다른 7개가 줄 서는 것처럼 생겼다고요. 7 팩토리얼.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둘은 원래는 같은 거더라. 쟤네 둘이 줄 서는 경우는 다 무시할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L이 양 끝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더라. 별거 아니죠? 7개 줄 셀 건데 같은 거 2개 포함되어 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7팩 나누기 2팩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숫자 6개 있는데 모두 다 사용해서 6자리 자연수 만들 거래요. 0 하나, 1 2개, 2가 3개.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세보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0은 못 오죠. 그래서 1하고 2가 올 텐데 문제는 이거야. 요 1이랑 요 1이랑 같고요. 이 2랑 이 2랑 이 2랑 같은데 그럼 맨 앞에 누가 온다고 칠까? 5개? 어때? 괜찮을 것 같아? 응. 사실은 다 같은 거지만 다른 거라고 취급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줄 세운 다음에 지들끼리 줄 서는 걸로 다 나누면 되지 않겠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1A, 1B, 요거는 2A, 2B, 2C 이렇게 해서 총 6개 문자가 있다, 6개 숫자가 있다고 치고 그걸로 6자리 만들 건데 맨 앞에 0은 못 오니까 0 빼고 나머지 5개 중에 하나 오고요. 그 뒤에는 0을 포함해서 지들 마음대로 막 줄 서겠죠. 그게 몇 가지다? 5 팩토리얼 가지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1, 2개는 원래는 같은 거였다고. 내가 순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세려고 서로 다르다고 취급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2팩으로 나누고 3팩으로 나누어야죠. 1이 2개, 2팩, 2가 3개, 3팩으로 나눈다고. 자기들끼리 줄 서는 건 무시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것도 되긴 되는데 다 세워놓고 맨 앞에 0이 오는 거 빼는 거. 근데 뭐 이거나 그거나 똑같으니까요.
엄청 빠르다, 빠르다, 그지? 자, 6개의 문자가 있고요. 나열할 건데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봐봐요.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자음은 아니고 모음만. 우리가 조합할 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뭐만 하면 돼요? 뽑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함수의 개수 좀 전에 정리하기도 했고,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뽑아서 줄 세울 건데 줄 세운 걸 무시할 거야. 그래서 뽑기만 하는 거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줄 세우긴 할 건데 모음끼리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자음은 아니고 모음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모음끼리 줄 선 건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니까 모음끼리 줄 서는 경우의 수로 나눠라, 그 얘기라고요. 전체는 6개니까 6팩인데 모음이 몇 개야? A하고 E하고 2개 있죠. 얘네 둘이 줄 서는 건 네가 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다 같은 걸로 취급해. 무시할 거야 라는 소리로 2팩 나누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처럼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도,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 것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을 땐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마치 같은 것인 것처럼 취급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문자가 6개 있는데 별표랑 B, C, D, 별, F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나열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경우 몇 가지예요? 6팩 나누기 2팩 이렇게 생겼어요. 뭐 그 경우 중에 뭐 B, D, 별, F, 별, 너 누구 남냐? C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런 배열 중에 앞에 있는 별 자리에는 A를 넣고 뒤에 있는 별 자리에는 E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A랑 E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이 섞여 있다는 건 걔네들을 같은 걸로 취급해도 돼.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뭐라고. 걔네 둘이 줄 서는 건 무시하세요 라는 거니까 무시해야 될 경우의 수로 그냥 나누게 하시면 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위에 뭐라고 써있죠? 순서가 정해진 애들은 다 같은 걸로 취급해서 경우의 수를 세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번. 60번입니다. 도로망이 있고요. 최단 거리로 가래요. 그냥 A에서 B까지 가는 게 아니라 P를 하필이면 거쳐서 가래요. 그럼 이렇게 세면 되지.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세면 되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세면 되고 둘이 곱하면 되죠. 이것도 그 수학 하에서 했던 거대로 하자면 그냥 다 경우 세가지고 더 하는 거야. 왜? 이거 했잖아요. 1, 1, 1, 1, 1, 1, 1, 1, 뭐 2, 3, 4, 5, 6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예. 근데 이건 이제 1학년 때 1학년들이나 하는 거고요. 우리 이제 327일 남은 고3이니까 밀려난 것 같은데? 화면에서 327일 고3이니까 해보자면 A에서 P로 가는 걸 생각해보면 A에서 P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위로 2칸 가는 거예요. 그럼 P가 나타나죠. A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화살표 3개랑 위로 가는 화살표 2개를 잘 나열해보면 알아서 P에 도착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라는 건 뭐랑 똑같냐면 오른쪽 화살표 3개랑 위로 가는 화살표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세보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화살표 3개랑 화살표 2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나열해 놓으면 뭐랑 똑같다고? 경로랑 똑같다고. 지금 만약 이렇게 나열됐다고 보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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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 위,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화살표를 나열했다고 치면 오른쪽, 위, 위,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다?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른쪽 화살표 3개 다 같은 거고 위로 가는 화살표 2개 다 같은 거니까 요 화살표와 요 화살표 나열하세요. 같은 게 3개, 2개네. 5팩 나누기 3팩, 2팩. 이게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다. 그럼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여기서 이리로 가려면 오른쪽 화살표 2개랑 위로 가는 거 하나가 필요하네. 그지? 이거 2개랑 요거 하나 나열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경우 몇 가지라고? 3팩 나누기 2팩, 1팩은 뭐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하시면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가 A에서 P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거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생긴 최단거리 구하는 건 화살표만 잘 나열하시면 돼요. 방법 알고 나면 아주 쉬운 산수가 되는 거지. 손으로 다 세시면 큰일 나는 거고요. 다음 64번. 5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10명의 유권자가 있대요. 한 명이 후보에게 투표할 건데 무기명으로 투표하래요. 후보가 5명이고 표를 던지는 사람은 10명인데 무기명이라는 건 그 표에다가 내가 누군데 나는 얘 찍을 거야. 내가 누구야를 안 쓰는 거야. 기명, 자기 이름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무기명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 투표는 전부 다 무기명이에요. 여러분 뭐 반장선거 이런 거 할 때 내가 누구다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무효표고. 그러니까 실제로 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봐요. 기명 투표. 함수랑 똑같은 거야. 그럼 기명 투표는. 어쨌든 무기명 투표하래요. 그러면 내가 유권자라고 쳤을 때 내가 쓴 표는 내가 A라는 후보한테 표를 던졌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A한테 표를 던졌어. 그럼 그 두 개의 표는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A한테 줬는지. 그지? 그럼 결과로 남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A, B, C, D 5명의 후보가 있다고 쳤을 때 얘네들이 몇 개의 표를 받았는지만 남아요. 누가 누구한테 표를 줬는지는 남지 않는다고. 그죠? 후보자가 5명이고요. 이 5명이 각각 받은 표의 개수를 다 더하면 10이 된다. 이거밖에 모른다고. 알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살 거냐면 표를 다 까보면 10장의 투표용지를 다 까보면 어딘가엔 A가 써있고 어디는 B, C, D, E가 써있겠죠. 그걸 순서대로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썼다고 보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서로 다른 알파벳이 5개 있어요. 그 5개의 알파벳 중에 중복 허락해서 총 10개의 알파벳을 뽑는 경우 수랑 똑같아요. 알파벳은 5개 중복 허락해야겠죠? A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중복 허락해서 총 10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거랑 똑같다고. 무기명 투표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예요. 10H5 아니고 5H10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H는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C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는 거였어요. 이거 둘이 더해서 1 빼요. 14. C 10 이렇게 생겼어요. 계산은 14, C 4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4, 13, 12, 11, 4, 3 귀찮으니까 1은 안 쓸게요. 4, 3, 12, 2하고 7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91인가요? 7, 3, 21, 91, 1001이야 그러면? 91 맞니?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 수가 이렇게 많네요. 1001가지나 됩니다. 방정식 개수세래요. 방금 한 무기명 투표랑 똑같아요. 이거 5개 더해서 10 되는 거 이야기했죠. 얘는 뭐 하래요? 이거 3개 더해서 10 되는 거 하래요. 봐.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찾은 게 의미 아닌 정수예요. 왜냐면 A, B, C, D가 받은 표의 개수는 1개, 2개, 3개지 뭐 2.5개, 뭐 3.7개 이런 건 없잖아요. 다 정수여야 되고요. 아무것도 못 받은 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빵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빵. 그치? 그러니까 A, B, C, D를 다 더해서 10이 될 건데 그 중에 0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다 정수. 이렇게 된다고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A도 X, Y, Z 문자 3개 있는데 다 더해서 10이래. X가 몇 개, Y가 몇 개, Z가 몇 개, 다 더해서 10개. 빵개부터 시작할 거니까 서로 다른 문자 3개 있는 거예요. X, Y, Z. 중복 허락해서 10개 뽑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랑? 이게 뭐다? A다.
계산해보면 둘이 더해서 1 빼요. C 10이고요. 얘는 12C 2로 계산해야겠죠? 12에 11의 분모는 2 팩인데 1은 귀찮아서 안 쓸게요. 그래서 요거 66가지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나오는 건 양의 정수의 개수거든요. B는 0은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0은 하지 말자. 이 경우 중에 X, Y, Z가 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빼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한 개씩 미리 뽑아줘. X, Y, Z 합쳐서 10개 뽑을 건데 X 하나랑 Y 하나랑 Z 하나를 미리 뽑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0은 안 될 거잖아요. 하나씩은 뽑았으니까. 그리고 남은 7개를 더 뽑은 거예요. 3개 중에 7개를 더 뽑으면 되더라 해요. 7개로 바뀐 이유는 뭐라고요? 음이 아닌 정수해. 그러면 0도 되지만 양의 정수해. 그랬으니까 0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씩 미리 뽑아준다고요. 중복조합은 0도 포함되는 거니까 항상. 그래서 하나씩 미리 뽑아주면 그 다음에 중복조합으로 뽑아도 상관없잖아요. 기존에 뽑아놓은 거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계산해보면 둘이 더해서 1 빼요. 서른여섯 가지 경우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쵸? 마지막 최단거리 가는 건데 A에서 B로 갈 건데 아까처럼 딱 직사각형 형태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불편하게 생겼는데 이거 세는 방법은 진짜 최후의 수단은 수학 하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손으로 다 세는 거예요. 1, 1, 1, 1, 1, 1, 1, 1, 2, 3, 4 이렇게 다 세는 건데 그건 너무 좀 허접하잖아. 그지? 그래서 좀 괜찮은 방법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설명하자면 한참인데 컴팩트하게 A에서 B로 가는 건 이 방향이잖아요. 내가 돈을 받을 거야. 통행료, 톨비를 받을 거예요. 그럼 가는 건 저쪽 방향이니까 얘랑 대충 수직이 되게끔 바리케이트를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쌓아버리면 이렇게 그럼 나를 통과하지 않고 A에서 B로 갈 방법은 없죠. 새길이 없잖아. 그죠? 이렇게 줄을 세우는 방법, 이렇게 점을 찍는 방법은 뭐냐면 요령은 뭐냐면 아무 점이나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 이걸 잡았다고 쳐. 이 점을 찍는 요령은 중복해서 지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쟤네들을 빼고 지나갈 수 없게끔 하는 거거든요.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 내가 요 점을 만약에 잡았다고 쳐봐. 실제로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여기는 얘랑 얘랑 동시에 못 지나가죠. 오른쪽 위로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잡는 거예요. 또는 아래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런 점 잡는 거예요. 아래 왼쪽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른쪽 위랑 똑같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밑으로 갔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런 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점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점 말고 나 이거 할 건데요 라고 이걸 잡았잖아요. 그럼 얘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원래는 오른쪽 위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는 건 톨게이트를 쌓는 거니까. 또는 왼쪽 위로 갈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위 왼쪽도 되고요. 가야 될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간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쌓은 다음에 여기 지나가는 경우의 수, 여기 지나가는 경우의 수, 여기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다 더하시면 되더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얘는 좀 현명한 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좀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P, Q, R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A에서 P로 거쳤다가 B로 갈 거야.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건데 얘도 약간 좀 불편한 게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다 있었으면 계산하기 좀 편하겠죠. 노란색까지 다 있었으면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이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생겼어요. 노란색까지 다 있었으면. 근데 이건 실제로는 없는 거잖아. 그럼 요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경우를 빼야 되죠. 요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경우 몇 가지 있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요 점 지나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거 한 가지만 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있다? 5가지 있다 그 얘기예요.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가 5가지 있어요. P에서 B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5가지겠죠. A에서 P 가는 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5가지 있어요. 그래서 총 25가지 경우 만들어지고요. A에서 Q 거쳤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Q로 가는 건 이제 얘는 딱 직사각형 모양이잖아. 그죠? 고민할 거 없이 오른쪽 화살표 3개, 위로 가는 화살표 하나. 총 4개, 똑같은 게 3개. Q에서 B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직사각형이니까 오른쪽 하나, 위로 가는 거 3개. 4팩 나누기 3팩. 이거들을 곱하면 총 16가지 경우 만들어지고요. A에서 R로 가고 B로 가는 경우는 한 개밖에 없죠? 한 개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시면 몇 개냐? 42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손으로 세셔도 되지만 이렇게 세는 것이 더 편하고요. 조금 더 어려운 책으로 가면 이제 이거 3D로 나와요. 3차원으로. 골치 아파집니다. 근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할 텐데 점 찍어서 바리케이트 쌓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손으로 세는 것보단 어떻게 점을 찍어서 따로따로 세는 것이 좋을지를 연구하세요. 그래서 위에 그 글씨로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 뭐 이런 거잖아요. 최단거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 지점들을 찾고 그래서 각 중간 지점들을 거쳐서 가는 경우를 다 더하면 되더라. 이런 것도 보면 여기 지금 점이 찍혀 있는 거지? 왜 내 책엔 점이 찍혀 있지? 이런 점들이거든요. 이렇게 점을 찍는 거야. 이렇게 2개를 찍으시면 안 돼요. 헷갈려. 뭐가 헷갈리냐면 A에서 요거 거쳤다가 B로 가고 A에서 요거 거쳤다 B로 갈 건데 그러면 A에서 요거 거치고 B로 가는 경우를 2번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빼야 돼요. 이런 애들도 보면 이런 점 이상하게 생긴 점이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쌓는다고 치면 여기서 오른쪽 위, 여기서 왼쪽 아래 이런 세 점을 잡아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쌓아서 여기 지나가는 경우의 수, 여기 지나가는 경우의 수, 여기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죠?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골치 아플 수 있는데 이거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세요. 해서 유형 14번까지